안녕하세요.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현대올뱅크 HO1팀 차주영 책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요리연구가 윤혜신님을 모시고 평소 궁금했던 건강한 식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오일장 구독 여러분. 저는 요리연구가 윤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40년 동안 서울에서 요리 관련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에 충남 당진에 있는 이곳으로 귀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정식 식당 미당을 열고 남편과 같이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너 셰프로서 되도록이면 건강한 음식 그리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좋은 식재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꼭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굉장히 종종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전문 용어로 케바케라고 그래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한동안 일본의 그 건강식단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따라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의하면 아침은 그 섭취의 시간이 아니라 배출의 시간이니까 먹지 말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아침을 안 먹기도 해봤는데, 아침부터 활동량이 굉장히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왜냐면 우리가 쓰는 총 에너지의 한 40%가 사실 뇌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뇌의 영양분은 당분이에요.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약한 노인이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아침을 꼭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식사를 안 해도 되고요. 아침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는 자신의 삶의 패턴,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니까 배가 고프면 드시고 식욕이 없으면 안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와 올바른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요즘 굉장히 열풍이죠. 24시간을 나눠서 8시간 안에 먹고 그 다음에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훌륭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대비로 어느 정도 내가 안 먹는 거, 그래서 위장을 좀 쉬게 하고 쌓였던 에너지를 좀 분산해서 쓰게 하는 것들.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에는 8시간 먹는다는 건 2끼를 먹으라는 소리예요. 2끼를 먹기 때문에 영양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셨으면 해요. 탄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율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게 5대 3대 2예요. 영양 그 비율에 따라서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저는 간헐적 단식 굉장히 좋은 식단이라고 보고, 그 대신에 이제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아니면 새끼를 다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에 혹시 좋은 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이렇게 3가지를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성인병이란 말 안 해요. 성인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걸리기 때문에 성인병이란 말 안 쓰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러요. 생활습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으로 분류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에 좋은 음식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먹어왔던 걸 기억을 하면 돼요. 정제되지 않은 곡식과 주식을 드시고요. GI 지수라고 당 지수가 요즘은 다 표시가 됐어요. 쌀밥하고 설탕 거의 100이에요. 현미밥 같은 경우는 한 60, 50 되고, 그런 당 지수를 한 번씩 확인하고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염채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김치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젓갈들, 물론 발효돼서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지만 염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염도를 좀 줄이는 습관을 좀 가지셔서 그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절별로 좀 추천하는 계절 음식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봄에는 온갖 새싹과 순이 나오잖아요. 두릅이며 엄나물이며 지천에 깔린 게 쑥이며 민들레며 다 뜯어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여름에는 밭에서 나오는 푸성기들이 풍부하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채소들은 대부분 시원한 성분이 많아요. 넓적넓적한 상추라든지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애호박 같은 거는 우리의 몸을 시원하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고요. 가을에는 오곡백화,
예, 여러 가지 과일과 그 다음에 뭐 뿌리식품들 그런 걸 먹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추위에 대비를 하는 거죠. 원래는 요즘은 온실이 있어서 모든 게 다 나오지만 겨울에는 마른 곡식들, 마른 나물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젊은 엄마들이 식생활하는 거 보면 철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왜냐면 추운 겨울에 네. 나는 겨울에 이렇게 수박 딸기 먹어 좋아 막 이렇게 다 차가운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될 것들 먹고 그래서 제철 음식을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트밀 다이어트가 좀 인기가 많던데 네.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해석이 있을 때는 그 음식을 먹어온 역사를 좀 살펴봐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지는 많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꾸준히 먹어왔어요. 먹어온 그네들의 건강을 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트밀이 건강식의 하나로 간주를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인스턴트를 너무 먹는 것보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려고 거기다가 또 어떤 뭐 가미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연 상태로 먹는 게 좋고요. 인스턴트 오트밀 같은 경우는 두유나 요구르트 섞어서 그대로 이제 냉장고에 뒀다가 먹는 오버나잇 오트밀이라고 요즘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도 많이 먹고 저도 종종 만들어 먹거든요. 좋아하고요. 네. 스틸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익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쌀보다 한 두세 배 크거든요. 잘라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두유나 물에 죽처럼 끓여서 건강식으로 많이 먹으니까 매번 밥에다 국에다 반찬 먹을 수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고령인 분이나 아니면 네. 음식 섭취가 좀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네. 섭취하는 뭐 균형 영양식으로도 혹시 식사를 혹시 대신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네. 저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굉장히 숭고하고 귀한 행위이자 어떻게 말하면 의뢰 같은 건데 그냥 편하자고 시간이 없다고 가루 타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물론 그것들이 꼭 필요하신 환자분이나 어르신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음식을 보고 조리를 하고 먹는 이 과정이 사실은 전 먹는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꼭 씹는 행위는 뇌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있는 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목으로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D 현대올뱅크 임직원한테 혹시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 요리사로 하고 싶은 말은 밥보다는 핑계로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음식을 너무 허접하게 먹거나 그냥 소홀하게 먹거나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제철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재료로 집에서도 요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HD 현대올뱅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리연구가 윤혜신님을 모시고 식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함께 풀어봤는데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직접 밥하는데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식 중에 좀 간단하지만 네.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레시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매일 해먹는 밥이지만 또 재료가 너무 어렵거나 과정이 힘들면 안 해먹게 돼서요. 제가 네.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정말 실제로 제일 잘 해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두부덮밥이 있거든요. 네. 두부를 가지고 맛있게 조리해서 현미밥에다가 얹어서 오늘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얼마나 네. 맛있는지 네.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할 요리는 두부덮밥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미밥 준비했고요. 100% 현미밥이에요. 갈은 돼지고기, 그다음에 두부, 깍둑 썰기해서 살짝 데쳐놓고요. 청공고추 혹은 청피망, 홍피망도 괜찮습니다. 버섯 있는 거 아무거나 다져 놓으시면 되고요. 대파 다졌고요. 제일 먼저 제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준비했고요. 마늘 넉넉히 넣고요. 그 다음에 집된장입니다. 된장 한 큰술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맛도듬을 위해서 간장, 액젓이에요. 액젓을 넣으면 맛이 좀 감칠맛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해서 양념 재료들을 소스를 섞어주는데 매콤한 두반장 소스가 되고요. 자, 불을 켤게요.
이거는 그냥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거는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 좋습니다. 대파 썰어놓은 거 먼저 볶아서 보통 우리 파기름 낸다고 하죠. 파기름 내서 그 기름에다 볶으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파가 좀 노릇노릇할 때까지 기름을 내주시면 돼요. 색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기름이 아주 맛있는 기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만능 소스예요. 아무거나 이거 다 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소스를 한번 살짝 볶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고추기름도 나오고 마늘과 이런 양념들이 살짝 불에 닿으면서 텁텁한 맛이 사라지고요. 감칠맛이 우러나고 불맛도 살짝 나고요. 맛있는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여기 갈은 돼지고기 넣을게요. 돼지고기 없으시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소고기도 괜찮고 닭고기 갈은 것도 괜찮고요. 한번 볶아주시고요. 물을 2컵 정도 버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그때 데쳐놓은 두부를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럼 두부에도 이제 간이 배겠죠. 그리고 준비해놓은 녹말물, 녹말에다 물 2대1로 준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부으시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거룩해지겠죠. 살짝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저어주시다가 다 잘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을 끄시고요. 썰어놓은 덮밥을 넣어주시고요. 완성.